자, 정적분과 넓이에요. 자, 제일 기본은요. 따라하세요. x축 위쪽.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을 때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정적분한 게 그 x축 사이의 넓이와 똑같다.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증명을 한 건데 일단 한 번은 보여줄게. 한 번만 빠르게 원래 내가 오늘 시간 좀 되면은 저는 시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 증명 한 번만 바로 넘어갈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가 y는 f의 x고요. 내가 a부터 t까지 넓이, 요 넓이는 s하고 그리고 a부터 t까지니까 t에 따라 넓이가 변하겠지. t가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s, t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시작은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아주 작은 양수 h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h만큼 갔을 때 그때 요 넓이를 표현하고 싶다면 얘는 a부터 t 플러스 h까지잖아요. 그럼 요 넓이는 뭐라 쓸 수 있겠니? s 한 다음에 t 플러스 h 따라하세요. t까지의 넓이 그걸 st로 놨어. 그러면 t 플러스 h까지의 넓이는 뭐라 쓰면 되겠어? st 플러스 h를 쓰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요만큼의 넓이. 그럼 이 넓이는 누구에서 누구를 빼면 나올까요? s 한 다음에 t 플러스 h에서 누구를 빼면 이렇게 하면 나오죠. 지금 t, 내가 h 양수로, 아주 작은 양수로 놓고 세팅을 할게.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느낌이야. 요 부분은 내가 그리는 거 맞아요? 요 간격이 h죠? 그리고 따라서 닫힌 구간 연속이면 그 구간에 최대치수가 존재한다. 무조건 존재. 이게 최대치수 정리야.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라지 m이 있을 거고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최소값 스몰 m이 무조건 존재할 거야. 그러면 얘는요. 밑변은 똑같이 h로 쓰고 뒷변을 똑같이 h로 쓰고 높이를 최소값으로 쓰는 직사각형보다는 이 빨간색 부분 넓이가 좀 더 어떨까요? 크거나 같을 거야. 상수함수는 똑같고요. 아니면 더 클 거야. 그리고 밑변을 h로 쓰고 최대값을 높이는 요 사각형보다는 이 빨간 부분, 요 흰색 부분인 거죠. 여기서는 얘가 어떨까? 작겠죠. 그래서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밑변 h, 높이 스몰 m에서 초록색 부분은 스몰 m h. 상수함수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주고 파란색 부분이 라지 m h.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제가 여기까지 따랐어? 그럼 다음에 이제 여기 지우고 계산을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양변을 h 양수로 놨으니까 네번으로 나눌게요. h로 나눠주면 모양 너무 예쁘지 않니? 되게 예쁘게 나왔죠? 내가 뭐 취하고 싶게 생겼어 모양이?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갈 때? 갈 때 취하고 싶죠. 그럼 리미트 여기 취해주면은 h 0으로 갈 때 자, 이때 좀 신경 써야 될 게 h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간격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봐봐. 분명히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h가 좀 컸을 때는 여기 최소값 스몰에 여기가 t일 때 t 플러스 h일 때 여기가 ft 여기가 ft 플러스 h y좌표니까 높이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 이 h가 줄어들잖아?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 최소값은 요만큼 이렇게 되겠죠? 왼쪽 오른쪽 최소값 이렇게 되겠지? h가 점점 줄어들잖아? 더 줄어들어서 요만큼 되잖아? 요만큼 이렇게 되잖아요? h가 0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왼쪽 높이랑 오른쪽 높이랑 거의 어떻게 될까? 거의 비슷해지겠지 지금 가로 x좌표 차이가 거의 0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면 최대값이랑 최소값도 다 최대값, 최소값, 왼쪽, 오른쪽 전부 다 ft 한 값씩 가까워지게 될 거야. 다 같은 값이 돼버릴까? 왜냐면 엄청 작잖아? 이렇게 되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왼쪽 높이 ft나 다 똑같아질 거란 말인 거지. h가 0에 가까워진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h가 0에 가까워진다? 그럼 이 스몰 m이 왼쪽 높이인 ft랑 똑같아지게 될 거야. 여기는 이제 s 프라임 t 이렇게 미분계수 정의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f? 이렇게 될 거야. 엄밀하게는 얘가 미분 가능한 걸 알아야 되지만 미분 가능한 걸 가져오고 있다는 증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무슨 정의에 의하여 샌드위치 정의에 의하여 그러면 s 프라임 t가 뭐구나 이렇게 그러면 따라하세요. 미분해서 ft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그럼 얘는 s는 이거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st는 누구의 뭐 중 하나다. ft의 뭐 중 하나 한 부정적분 이렇게 쓸게요. 그럼 내가 뭐라고도 쓰기로 했냐면 부정적분 중 하나다? 그럼 st는 라지 ft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적분 상에서 결정된 어떤 한 부정 적분이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얘가 A부터 T까지였기 때문에 T가 A에 가까워지잖아? 그럼 넓이가 몇에 가까워질까? 0에 가까워지겠죠? 이 SA는 0이에요. 그래서 왜 A부터 A까지의 넓이니까 0이 되겠지. SA가 왜 0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SA를 구하면 SA는 large FA 플러스 C가 되는데 SA가 몇인 거 알고 있어 우리 지금? 0. 그럼 C가 몇이구나. 마이너스 F.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F large F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식을 변형할 수 있냐면 따라서 ST는 large FT 마이너스 large FA인데 이거 우리 정적분의 정의식이랑 똑같이 나오네. 이게 인테그랄 FTDT 얘를 어디부터 어디 FXDX를 씁니다. FXDX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A부터 T까지.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야. 따라하세요. 원함수를 적분했더니 넓이가 나왔다.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의. 완전 특별한 거죠. 이게 나중에 나오고 적분이 먼저 나오고 미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적분의 관계를 이용해서 와! 뭐야? 그냥 미분의 열연산이 적분을 한 다음에 대입했더니 넓이가 돼버렸네? 라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얘네예요. 따라하세요. X축 위쪽 넓이? 그러면 정적분이랑 똑같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응용된 게 X축 아래쪽 넓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X축 아래쪽 넓이는 뭐가 바뀌는 거냐면 여기 직사각형의 높이를 내가 함수값으로 썼지.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함수값 그대로 쓰면 안 돼. 높이는 양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y좌표에다 뭐를 붙여줘야 되죠?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게 돼요. 그래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첫 번째 이거를 하고 나서 얘네를 변형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X축 위쪽일 때는 정적분이랑 넓이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X축 아래쪽일 때는 정적분이랑 넓이가 거의 비슷한데 뭐가 반대다. 뭐가 반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적분이랑 넓이랑 똑같을 조건은 따라하세요. 그래프가 X축 위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나는 또 정방향으로 적분에 따라서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러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면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dx 이러면 이거 1부터 3까지 x축 사이 넓이를 말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3부터 8까지 fx/dx 하면은 우리가 넓이랑 관련된 걸 하려면 따라하세요.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거 자리 바꿔줘야 돼. 그럼 앞에 뭐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부호가 반대로 되게 된다. 작은 값부터 큰 값을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적분하면 역방향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빼내고 시작해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를 기반으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자, X축과 이루는 넓이인데 위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이 둘 다 섞여있는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따라하세요. 따로 계산. 아래쪽에 있을 때는 정적분이랑 부호가 반대예요. S1은 여기 마이너스 인테그랄 하면 되고 S2는 위쪽이니까 정적분이 넓이 똑같으니까 인테그랄 이렇게 하면 돼요. 실제 계산 이렇게 하고 하나만 묶어서 표현하고 싶다? 따라하세요. 절대값. 따라하세요. 절대값 정적분은? 넓이. 만약 넓이 구해라 그러면 이걸로 계산하고요. 문제에서 절대값 정적분 구해라 그럼 우리가 따라하세요. 넓이 구해라. 해서 따로 구간분을 해서 결국 이걸로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서 넓이 구해라 라고 적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정적분 대 절대값 정적분 구해라 그럼 넓이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둘 다. 알겠니?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거는. 자, 근데 따라하세요. 교차하는 넓이가 같으면 지금 두 그래프가 얘랑 교차하면서 생기는 두 넓이 줄여서 따라서 교차 넓이 우리끼리 줄여봅시다. 교차 넓이가 똑같으면 되게 특별한 상황이야. 똑같잖아요? 그러면 교차 넓이가 같으면 정적분이 0이다. 정적분이 무조건 0이 나와. 왜냐? 교차 넓이가 같으면은 내가 적어놨어. 잠깐만. 그러면 얘랑 값이 똑같겠죠? 똑같으니까 그냥 정적분하면 0이 나온다. 아씨, 그냥 쓸게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dx 생략할게요. 이거는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B부터 C까지가 되겠죠? 근데 A부터 B까지 정적분하잖아? 넓이가 나올까? 넓이랑 부가 반대로 나올까? 반대로 마이너스 S1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적분하면 X축 위쪽 넓이니까 정적분을 구하면 뭐가 나올까? S2가 나오겠죠? 근데 S1, S2 어떻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 따라서 교차 넓이가 같으면 빼기 함수의 정적분이요. 여기선 지금 F와 X축의 빼기 함수가 F의 정적분이 되는데 뒤에 나오면 이제 빼기 함수 정적분을 해석을 해야 되고 자, 이거는 따로 쓸 거 없이 그냥 너네가 그리고 기억을 떠올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곡선. 지금 fx와 x축은 이제 f와 g 사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간단해요. x축 사이 넓이 이용하면 돼. a부터 b까지 f를 하면은 요 큰 넓이, x축 사이 넓이가 나오고, a부터 b까지 g를 하면 요 아래쪽 요 넓이가 나오겠죠? 둘을 빼주면 되겠지. 따라하세요. 두 곡선 사이 넓이. 빼기 함수 접근하면 돼요. 무슨 함수 접근하면 된다고요? 빼기 함수. 근데 위아래가 바뀐다? 아, 그러면 따로따로. 따라하세요.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라고. 왜요? 여기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계산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가 바뀌죠. 요 B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F가 위에 있고, 오른쪽에서는 G가 지금 위에 있으니까 왼쪽에서는 F 빼기 G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위아래가 바뀌었으니까. 오른쪽은 그냥 F 빼기 G라는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만약에 따라서 절대값 정적분, 그럼 넓이 구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고, 절대값 풀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계산을 결국 두 번째 식으로 해야 돼. 따라서 교차 넓이가 같으면, 그러면 왼쪽 끝부터 오른쪽까지 정적분한 게 몇이 나온다? 따라서 교차 넓이가 같으면 빼기 함수의 정적분이 0이다. 이렇게 바로 계산 쓱싹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교차 넓이가 같으면 빼기 함수의 정적분이 0이다. 이거 외워야 돼? 외워서 보자마자 바로 쓱싹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일단 교차는 넓이 나오고요. 같다, 뭐 두 배다, 뭐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러면 두 배여도 잘 쪼개보면 같다로 해석할 수 있게 되거든요. 대칭성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한 거하고 따라하세요. x축 사이의 넓이.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인데, 아니 y축은 안 되나요? y축도 구할 수 있게 돼요. y축과 사이의 넓이는 두 가지 항목이 있어. 따라하세요. 주변 넓이 이용. 역함수의 정적분.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fx를 적분할 수 있는 함수로 알고 있어? 그러면 주변 넓이 이용해서 이 y축 사이의 넓이 내가 요만큼 구하고 싶은 거야. 아, 이 넓이 못 구하나? f를 만약에 적분할 수 있다? 그러면 요 큰 직사각형에서 요만큼은 여기 밑변이 a, 높이가 fa니까 a 곱하기 fa 하면 요 사각형 뺄 수 있겠지? 거기다가 이 f 정적분한 이것만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주변 넓이 이용해서 b 하면 이게 큰 직사각형이 되고요. 맞아요? 밑변이 b, 높이가 fb니까 큰 직사각형. 얘가 어떤 직사각형? 작은 직사각형에다가 얘 빼면 딱 빨간 부분만 딱 남겠죠? 해서 따라하세요. 주변 넓이 이용. 그럼 언제 쓰는 거냐면 f를 적분해서 계산할 수 있을 때. 이걸 계산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얘는 못해. 근데 얘는 못하지만 얘 역함수는 내가 미분할 수 있는 다음 함수다? 그러면 역함수를 적분해도 되는데 어떻게 적분해야 되냐면 역함수는 우리가 원함수를 yx에 대해서 대칭을 한 거잖아요. 자, 이 점이 a, fa지. 그럼 대칭하면 요 점은 몇 몇이 될까요? fa, a니까 여기 x좌표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이 점은 몇 몇이고요? 그럼 얘 대칭하면 몇 몇으로 바뀔까? 그럼 여기 x좌표가 뭐인 거야? 그래서 역함수를 fa부터 fb까지 접근을 해도 저 넓이 똑같이 대칭이 되는 넓이니까 똑같죠? 그래서 역함수를 적분할 수 있으면 역함수 적분해도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따라서 y축 사이의 넓이. 네. 이제 계정 미적분을 가면 구분구적으로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 따라서 주변 넓이 이용 또는 역함수 적분. 이건 언제 뭘 쓰느냐는 원함수를 적분할 수 있으면 주변 넓이를 쓰면 되고요. 원함수 적분이 안 되는데 역함수를 적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쓰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읽어보시고요. 문제 풀기 전에 개념 프린트하면 다 읽고 문제 푸세요. 자, 그럼 역함수와 이건 y축과가 아니라 따라서 역함수와 이런 넓이.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f를 접근할 수 있다? 그럼 주변 넓이를 그냥 이용해볼게요. 이 큰 사각형이면 이 증가하는 애니까 a, b, b니까 이게 b제곱 이렇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건 이 넓이야. 요 넓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이 큰 정사각형 b제곱에서 요 정사각형 하나 빼고 요 넓이 두 개가 어떨까? 대칭이니까 똑같겠지. 그러면 f 아래쪽에 요 넓이를 몇 번 빼주면? 두 번 빼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 식이에요. b제곱에다 a제곱 빼고 정적분 두 번 빼면 좀 사이도 빨간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게 주변 넓이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yx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yx를 이용한다면 어차피 이거 yx가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f와 yx 사이. 따라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두 도형 사이 넓이는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로 적분하면 돼. 빼기 함수 적분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x, y는 x에서 y는 fx를 뺀 빼기 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면은 이 파란 부분이 나와. 그거 몇 배?
만약에 내가 F는 적분을 못해? 그럼 이걸 못 쓰는 거야. 근데 F 인버스는 내가 만약에 F 인버스 적분할 수 있다? 그러면 F 인버스랑 X 사이에 요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누구 빼기 누구를 하면 되겠어? F 인버스 빼기 X를 이제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거 2배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따라하세요. 주변 넓이 이용 Y는 X 이용. 아까 Y축과의 넓이도 두 가지가 있었죠? 역함수 Y는 넓이도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보자마자 딱 너네가 떠올라야 되고 둘 중에 하나 뭘 쓸까 고민해야 되고 이제 계정 미적분을 배우면 치환적분까지 하나가 늘어나게 돼요. 근데 수투에서는 너무 좋아. 이게 다야. 이거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풀려요. 근데 이제 계정 미적분 가면 옵션이 하나 추가되니까 이 중에 뭘 써야 되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수투는 고민할 게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 무조건 주변 넓이 아니면 Y넥스 아니면 Y축사 넓이면 그냥 주변 넓이 아니면 역합적분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죠. 자, 무기함수 빠르게 보고 넘어갑시다. 무함수의 정의는 어떤 함수래요? Y축대칭. 기함수는요? 점점대칭. 항등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x에 마이너스 x를 넣는데 원래 함수와 똑같다. 그럼 무함수는 뭐야? 마이너스 x 대입했더니 원래 거랑 뭐가 반대가 됐다? 그럼 무슨 함수다? 기함수. 다항에서는 무슨 차함수? 무함수는 짝수차. 기함수는 물수차. 무기함수를 곱했을 때 어떤 함수가 되느냐? 무기함수를 합성했을 때 어떤 함수가 되느냐는 항상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만 외워보세요. 따라서 규칙이 있다. 그러면 그냥 x제곱이랑 x 넣어서 확인하면 그냥 그거대로 무조건 따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이거 그때 증명하는 거 보여도 줬죠? f가 무함수, g가 기함수일 때 f, g, x가 어떤 애냐 물어보면 이게 hx 넣은 다음에 h-x랑 관계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였죠? 근데 그냥 규칙이 있으니까 x랑 x제곱을 놓고 합성해가지고 짝수차냐 홀수차냐로 판단해서 알아봐도 괜찮다라고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선대칭 표현 알아야 되죠? A에서 왼쪽으로 x만큼 A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똑같은 가격 떨어지면 함수값이 항상 똑같다? 선대칭. 이건 너네가 1등급이 되려면 이건 알아놔야 돼. 필러 문제 종종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이거는 이런 느낌이야. 원래 2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봐봐. 여기 A를 기준으로 여기 A, B라고 할게. A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 A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 이때 함수값이랑 이때 함수값을 평균 낸 게 지점이다. 항상. 그래서 점대칭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어떻게 잡든 항상 y좌표 평균이 요 높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대칭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보통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거는 모양을 너네가 나중에 킬러 문제들 풀면 종종 나올 거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무기함수의 정적분 이건 우리 저번 시간에도 계속 썼죠. 무함수면 0부터 바꾼다면 몇 배? 2배. 기함수면 다짜고짜 0이니까 복잡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1 위아래 끝이 부호가 만드다? 홀수차 무조건 날려놓고 시작하는 거죠. 누구 날려야 돼요? 이거나 이거 날린 다음에 몇부터로 바꾸고 몇 배? 2배. 0부터 1이니까 기분 너무 좋지. 따라서 개수합. 적분했을 때 개수합만 그냥 쓰면 그게 답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풀려도 되고. 자, 주기함수 넓이는 크게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자, A에서 P만큼 N번 갔을 때 여기가 A 플러스 NP, B 플러스 NP 이거나 계속 넓이가 어떨 거다? 같을 거다 이런 의미고요. 자, 이거는 따라하세요. 구간의 길이가 주기의 정수배. 그러면 주기 정수배면은 주기 n배? 그러면 n 밖으로 빼내고 한 주기만 넓이 구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어차피 한 주기 구할 거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구하든 한 주기는 무조건 똑같거든. 예를 들면 봐봐. 여기를 0부터 p까지 해봅시다. 0부터 p까지 접근하나 a부터 a 플러스 p까지 접근하나 요 넓이를 구해도 어차피 요거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한 주기 넓이 나오는 거 똑같죠? 그래서 어차피 한 주기 구간의 길이가 한 주기라면 그냥 0부터 p로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르겠지. 0이니까 너무 좋아. 0부터 바꾸면 좋다. 뒤에 있는 건 이제 예시고요. 10분 미친. 안해 진행 하시고요. 자, 이제 넓이 공식 10분이면 딱 빠듯할 것 같아요. 자, 2차함수 넓이 공식 두 교점이 주어지면 이거는 얘들아 따라하세요. 2차와 상수 2차와 1차 2차와 2차 이거 빼기 함수 하면 어차피 다 얘로 변하겠지. 그래서 따라서 2차 2항의 넓이 걔 둘 사이의 넓이는 6분의 공식을 쓰면 돼요. 여기 최고차 한계수죠? 2차랑 2차 쓰면 빼기 함수의 최고차 한계가 써주면 되는 게 이 내용이야. 공식 외우세요.
자, 이거는 자주 쓰니까 알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두 넓이. 자, 여기서 따라하세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그럼 넓이가 어떻다? 같다는 잘 쓰는데 이게 1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빼기 함수하면 이거 나오죠? 따라하세요. 도도형사의 넓이는 빼기 함수의 정적분. 얘는 둘 사이 넓이 구하나 빼기 함수 만들어서 넓이 구하나 결과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도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하면은 넓이 똑같다. 근데 이것도 돼. 따라서 2차와 2차. 그럼 이거 빼기 함수하면 결국 이거 되거든. 그럼 이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점했을 때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넓이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또 2차 이하면 다 쓸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저번에 이거 누가 말해줬는데? 틀렸다고? 너 말해줬나? 이거 1대 루트 2가 아니라 1대 루트 3이 되는 거였죠? 이게 도함수에서 변곡점과의 높이 차이 같다 하는데 내가 잘못 설명했어. 1대 루트 3피 하면은 반쪽과 넓이가 같은 지점 어디냐. 여기랑 똑같은 거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이고 반쪽이랑 똑같은 거는 1대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것도 쓰면 좀 유리하겠죠? 빼기하면 그냥 1차일 때도 마찬가지, 2차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귀찮아 하나만 했었어요. 자, 2차 방금은요. 따라하세요. 2차와 2차 이하 사이 넓이인 거고 이거는 따라하세요. 동일한 두 넓이. 2차에서 동일한 두 넓이.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접선과의 넓이. 자, 이거 기울기 0인 접선과의 넓이. 그러면 얘는요. 꼭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접점부터 특정 지점까지 넓이는 따라서 3분의 되는 거 외워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접선이죠? 얘도 몇 분의? 3분의. 이것도 마찬가지. 2차랑 2차의 공통 접선 그릴 수 있죠? 이거 빼기 함수하면 이렇게 돼요. 저렇게 돼. 2차랑 2차가 접할 때부터 특정 지점까지는 저거랑 똑같으니까 3분의 그냥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할 건 A 자리에는 이제 빼기 함수에 최고창 기술 써줘야 된다. 2차랑 2차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따라서 두 접선 사이 넓이는 요 넓이는 몇 분의 하면 될까요? 이거 2차와 1차죠? 몇 분의? 6분의 하면 돼요. 그게 요 넓이에요. 자,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놓으라고 내가 여기 써놨고요. 자, 이 빨간색 요 넓이를 요렇게 써놓고 이게 6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넓이는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요. 참고로 접선과 교점 계산해보면 무조건 중간 지점에서 접선과 접선의 교점은 무조건 중간 지점에서 생겨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무조건 생겨. 그리고 얘를 접점부터 특정 지점 계산해보면 여기가 12분의가 나와요. 12분의. 그리고 문제에서 이걸 물어볼 때도 있어. 얘네들 합친 요 삼각형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공식 외우는 거 좀 편하겠죠? 얘는 두 개 합치면 4분의 이렇게 된다는 것들은 시험 전에 바짝 외우면 돼요. 지금은 헷갈릴 때마다 그냥 이거 설명서 보듯이 시험지 보고 여기 프린트 보고 푸시고요. 시험 때는 이거 전날 바짝 외워가지고 쓰면 되겠지? 자, 이거 표시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2차 함수 넓이가 끝이에요. 2차 함수 넓이가 가장 넓고요. 3차 2개, 4차 2개 하면 끝이니까 좀만 잘 따라와봐. 자, 3차 넓이는 따라하세요. 교점 2개. 교점 2개일 때랑 3개일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요. 교점 2개다 그러면 몇 분의 하면 된대요. 이건 너무 간단한데 주로 12분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최고창에서 알려주고 요 좌표 2차항계도 어디 갔어? 2차항계에서 3차항계에서 2차항계에서 알려주고 둘 중에 하나 알려주면 근각 괴수관계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 구하기 우리 막 했었죠. 그게 이런 핵심이에요. 3차 함수 접점과 또 다른 한 점 구해라. 그럼 주요 지점을 극대극소 변곡점에서 찾거나 아니면 근각 괴수관계로 찾아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게 중요하고요. 12분의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점이 이번에는 이 동일한 두 넓이가 있네요. 동일한 두 넓이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4차 함수의 도함수다 해가지고 얘 넓이가 얘가 의미가 뭐냐면 얘를 미분하면 감소하다가 증가니까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되겠죠? 이때 우리가 이 지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1대 3 여기 감소량과 증가량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이게 넓이가 어떨 거다. 같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데 얘는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동일한 넓이가 있다는 거는 알아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이 유형이 나오면 편하긴 하겠지. 안 나오면 쓸 데가 없고요. 근데 목표가 1등급이면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알아놔야 어떤 상황이든 쓱싹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넓이 도시 교점이 3개일 때는 요거 하나만 외우면
얘까지 되긴 해요. 이거는 아무데나 그냥 그쪽 3개일 때 얘는 넓이 구하기. 이거는 특별히 여기 딱 중간점 변곡점에서 잘랐을 때 동일한 두 넓이 공식인데 외우는 건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면 여기 이거의 특별한 케이스이네요. 얘는 특별한 게 따라하세요. 이차함수 넓이 공식. 그대로 일단 똑같이 나왔지? 거기에다가 따라하세요. 길이 한 개. 길이 한 개만 곱하면 이 사이 넓이가 나와요. 이 사이 넓이는 자 지금 S1은 요 넓이죠? 요 넓이를 보고 싶으면 알파부터 베타잖아요. 여기 이차함수 공식을 일단 먼저 써. 그런 다음에 따라하세요. 중점 얘네들의 중점 구하고 따라서 중점 다른 한 점 요 사이의 길이를 구하면 돼. 그거 길이 하나 곱하면 신기하게도 넓이가 나오더라. 계산해버리니까 이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내니까 감마에서 중점을 뺀 거야. 따라서 다른 한 중점 다른 한 점 요 차이를 곱해주면 되더라. S2도 마찬가지. S2를 구하려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해요. 이 넓이에서 2차 공식을 써. 감마 마이너스 베타로. 그런 다음에 따라하세요. 중점 다른 한 점. 그럼 여기는 2분의 감마 플러스 베타에서 알파를 빼주면 되겠죠? 신기하게 그렇더라. 그래서 얘 계산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얘가 S를 구해라고 하면은 따라서 중점 다른 한 점. 근데 하면 여기가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계산해서 대입하면은 얘가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얘는 12분의가 아니라 따라서 4분의 이렇게 공식을 내면 되겠죠? 부담되는데요. 이거 하나만 외워서 이 공식에다가 길이 하나 더 곱하면 돼요.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여기가 따라하세요. 중점 다른 한 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1.5에서 2분의 3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곱해줘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상승 곱하기 길이 하나가 2분의 3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해서 약분해가지고 2해가지고 4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너네가 그냥 계산 외우기 싫으면 유도 한 번씩 하나 더 쓰면 되겠죠? 3차원 열리는 이게 다고요. 너무 빨리 말하면 토할 것 같다. 자, 4차원 넓이 4차원은요 따라가세요. 3중근 2중근 네. 하나는 따라서 4, 5, 20 그리고 4차니까 하나 늘려서 5승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몇몇 30이죠 이거 5, 6, 30하고 4차니까 5승 이렇게 쓴 건데 하나가 20이고 하나가 30은 맨날 헷갈리거든.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하세요. 기울기 0 두 지점. 얘는 몇 지점이야? 3개 있죠? 기울기 0 지점이 3개죠? 얘가 좀 더 큰 거구나 이렇게 외우세요. 기울기 0 지점이 2개, 얘는 3개. 그래서 얘는 20, 제가 30 이렇게 외우면 되네. 봐봐, 기울기 0이 몇 개 지점이라고요? 그래서 20. 기울기 0이 몇 개라고요? 그래서 몇씩? 30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겠죠? 자, 주의할 건 얘들아, 너네가 처음 배우는 애들이면, 수 처음 하는 애들이면 내가 이 공식 쓰는 것보다 일단 조금 계산 연습 많이 시킬 텐데 너네 처음 아니잖아요. 그러면 쌤 풀면은 보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공식으로 다 풀려요.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그럼 공식을 쓸 수 있는 문제인지부터 넓이 관련된 게 나왔다? 공식 쓸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하고 쓸 수 있으면 공식 쓰세요. 안 되면 계산 때려박는 거야. 습관이 그렇게 돼야 돼 이제는. 처음이 아니니까. 알겠니? 오늘 숙제는요. 와, 딱 11시까지. 딱 10시. 9시. 오늘 숙제는 오늘 월요일이죠? 우리 정적분 셀 시간이 오늘 아까 설명한 거 1시간 동안 설명한 거랑 그리고 뒤에 정적분의 활용 마지막 단원에 위치 속도 가속도 전까지 센만 볼 거예요. 센만. 숙제는 센만이야. 센 시간계랑 그리고 마지막 단원에 위치 속도 가속도 이동 위치와 거리 그 자의는 숙제 없어요 이번에. 다음 시간에 자의 숙제할 거고 쌤 해보세요. 유형 몇 가지? 몇 가지? 11. 네, 유형 11까지래요. 그러면 그 프린트 셀 실한개 풀고 책에다가 한 번 더 풀고 그리고 여기 유형 12까지 이렇게 숙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